여러분, 24강 수업은요, 다시 70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 오늘 또다시 제가 열처리 수업을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작하겠습니다. 70페이지 33번부터입니다. 33번부터입니다. 자, 연속 냉각 변태의 설명으로 틀린 것을 내놨습니다. 연속 냉각 변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물이나 기름처럼 이런 액체에다가 그 가열한 강재료를 말이죠. 가열한 강재료를 넣으면은 그 물이나 기름은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강재료는 뜨거운 게 식어지면서 온도가 떨어집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연속 냉각이라고 하는데, 이 연속 냉각을 통해서 뭐냐 하면은 변태가 일어납니다. 자, 우리 열처리 고온 조직은 오스테나이트라고 하였잖아요. 그죠? 오스테나이트인데 차가운 물에서 냉각을 시키면은 그 오스테나이트 조직이 마텐자이트로 변합니다. 그리고 한 300도, 200, 300도씨 정도 되는 물이나 기름에서 냉각시키면은 오스테나이트가 트루스타이트가 됩니다. 자, 이런 변태를 우리는 연속 냉각 변태라고 합니다. 물론 소르바이트도 그런 변태가 될 수 있는데, 여기에 왜 답은이 아니냐 하면요, 소르바이트를 형성하는 최소 냉각 속도를 임계 냉각 속도로 한다. 아닙니다. 이 최소 임계 냉각 속도라는 것은 뭐냐면은 마텐자이트가 형성되는 속도를 임계 냉각 속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부 임계 냉각 속도는 한 1초에 한 500도 정도 떨어지는데, 이때는 마텐자이트가 생기기 시작하고요. 상부 임계 냉각 속도는 한 1초에 1000도씨 정도로 떨어집니다. 이때는 모든 조직이 마텐자이트로 변합니다. 그래서 소르바이트를 형성하는 최소 냉각 속도가 임계 냉각 속도다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스테나이트 온도 영역에서 상온까지 연속적 냉각 변태시킨 후 얻은 곡선을 연속 냉각 변태 곡선이란다. 정확하게 이거 맞는 말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세요. 자, 그럼 임계 냉각 속도는 영어로 critical cooling rate라고 합니다. critical cooling rate라고 합니다. 담금질 경화 시의 최소 냉각 속도로서 100% 마텐자이트, 여기 지금 그 중대한 오류가 있네. 마텐자이트를 나르텐자이트라고 되어 있네. 그죠? 마르텐자이트입니다. 요거 지금 잘못됐습니다. 여러분 책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요거, 책에 뭐 바로 되어 있으면 관계 없습니다. 자, 요거 아마 이거 이렇게 유튜브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편집을 조금 했는데 거기에서 좀 실수가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100% 마텐자이트 조직 만드는 최소 냉각 속도를 우리는 상부 임계 냉각 속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처음 마텐자이트 조직이 나타나는 냉각 속도를 하부 임계 냉각 속도라고 합니다. 그러고 하부 임계 냉각 속도를 지났을 때는 처음 마텐자이트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엔 또 뭐가 있나 하면은 그 트루스타이트하고 혼합 조직이 나타난다라는 걸 꼭 좀 알아주세요. 자, 34번. 제품 열처리에서 적용하는 전후 처리 설비 중 화학적 처리에 속하는 거예요. 이 표면이 뭐 좀 기름기가 있다든지 조금 울퉁불퉁하다든지 이러면은 그걸 조금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알칼리 약품을 처리해서 탈지한 요거는 화학적인 겁니다. 샌드블라스트는 뭐냐면은 모래 있죠. 모래로 표면을 때려가지고 불순물을 제거하는 게 물리적인 겁니다. 배를
다듬질 때 이거는 갈아요. 연마를 붕 해가지고 하니까 이것도 물리적입니다. 버프 연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알칼리 탈지는 화학적 처리다. 그래서 여러분 샌드블라스트 배를 다듬질 버프 연마 이건 전부 다 연마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물리적이다. 알칼리 탈지 한번 봅시다. 알칼리를 이용해서 깨끗하게 하는 것을 알칼리 탈지라고 합니다. 금속 표면의 유성, 기름 성분을 말합니다. 금속 표면의 유성, 기름 성분 오염 제거를 위해 알칼리가 이 기름 성분을 분해를 시킵니다. 유류 분해 용해 방법으로 이게 감화가 아니고 요것도 지금 금화입니다. 금화. 요거 좀 잘못됐네요. 금화. 이제 이게 자 금화입니다. 요거 꼭 좀 알아두세요. 여기 지금 오탈자가 나왔네요. 금화라는 거 알아두세요. 자, 금화입니다. 이 비누화 하는 거, 비누를 우리 쓰면은 거품이 불불 끓으면은 이제 거품이 나면은 그 때 같은 걸 제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비누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름을 분리해 제거합니다. 금화입니다. 금화가 바로 뭐냐면 비누화입니다. 금화, 비누화 반응 촉진을 위해 알칼리 좀 뜨겁게 열 알칼리 요게 사용합니다. 탈지용 알칼리는 뭐가 있느냐? 가성소다, 규산소다, 탄산소다, 인산소다 등 쉽게 말하면 소다가 들어가는 소다 화합물이다 하는 걸 꼭 좀 알아두세요. 또한 알칼리 탈지제에는 보통 소량의 계면 활성제라면 계면이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잘 이제 움직이면 잘 분해가 되겠죠. 그걸 계면 활성제라고 합니다. 계면 활성제가 첨가되어 계면 활성제 유화 작용으로 이게 이제 탈지가 더욱 쉬워집니다. 계면 활성제든지 비누화 되는 거예요. 자, 이걸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35번 다음 안전보건 표지에서 금지 나타내는 색깔은 빨강입니다. 빨강을 했으면 금지고 파랑은 여기에 주의 수리 중이고 녹색은 안전지도 대피소를 표시한다라는 걸 알아두세요. 자, 36번 경화재료 인성부여를 위해 A1점은 강의 공석 변태입니다. 723도씨입니다. A1점 이하에서 재가열하여 행하는 열처리는 A1점보다 낮은 데서 보통 풀림은 안 그런 것도 있지만은 A1점보다 보통 높아요. 오스테나이트 구역으로 하는데 뜨임은 유일하게 좀 낮아요. 그리고 여기서 인성부여입니다. 하여튼 뜨임의 목적은 무조건 질긴 성질을 부여한다는 걸 꼭 좀 여러분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인성부여, 뜨임이다. 템프링. 이건 현장에서는 템프링이란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37번 합금하지 않는 구상흑연 주철의 응력 제거 처리하는 온도인 것은 합금하지 않는 그 구상흑연 주철에서 단간의 응력 제거 풀리면 온도가 낮습니다. 이걸 어떤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쉽게 하느냐 하면 쉽게 하는 방법이 없고요. 요건 요 온도에서 그 현장에서 적용을 한다. 510도, 565도씨라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한 번에 안 되니까 여러 번 반복하면 요걸 이제 객관식에서는 얼마든지 알 수 있다. 그 다음에 38번 알루미늄과 그 합금의 질별 기호 중에서 H가 뜻하는 것은 요거요. 이제 뒤에 또 한번 나옵니다. 알루미늄이 그 합금 질별 기호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뒤에 한번 표로 또 이 책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 표를 가지고 한번 집중적으로 오늘은 H는 뭐냐면 hardness니까 이거는 가공경화다. H니스는 hardness니까 가공경화다. 나머지는 전부 다 이제 그 뒤에 이 책을 찾아보면은 다 나와 있으니까 오늘은 요거는 그대로 넘어갑니다. 자,
하여튼 H는 hardness니까 가공경한 것이다 라는 거 알아두고요. 그 다음에 39번 R의 열처리선 요거 항원열처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항원열처리 보니까 여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마치 빗금이 S자처럼 되어 있죠. 그래서 요거 TTT 곡선 또는 S 곡선이라고 하는데 여기 MSMF 있죠. MSMF. 이 MSMF는 뭐냐? 마텐자이트 여기서 시작이 되고 스타트. 마텐자이트 피니시 끝납니다. 요거는요. 굉장히 급격한 반응을 하다 보니까 항원 열처리를 하고 나면 여기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여기에서 이제 석출을 해버려요. 그럼 이게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마치 C자처럼 정도 된다. 자, 요거 TTT 곡선을 한번 봅시다. 세로줄은 뭡니까? 온도를 표시합니다. 가로줄은 뭡니까? 시간을 표시합니다. 시간은 time, 온도는 temperature죠. 그죠? 그럼 여기에는 거친 폴라이트가 되고, 자, 이곳은 거친 폴라이트가 되고, 그 다음에 이건 미세한 폴라이트가 되고, 이쪽에서는 또 뭐가 되느냐 하면 상부 베이나이트가 되고, 여기에서는 하부 베이나이트가 됩니다. 이 온도와 시간에 따라서 변태가 막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걸 항온열처리 변태곡선이라고 합니다. 자, 말템프링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말템프링은 이 마는 뭐냐면 마텐자이트를 말하니까 요 마텐자이트 요 구간에 들어갑니다. 쭉 들어가 항원열 처리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공기 중에서 냉각시키니까 요거는 이제 템프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여기에는 뭐냐 하면은 마텐자이트입니다. 여기에서는 뭐가 되냐 하면은 베이나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 마템프링은 항상 이렇게 됩니다. 이것도 시험 마텐자이트 플러스 베이나이트가 된다는 거 알아두세요. 요게 이제 마템프링이고 또 여기는 안 나왔습니다. 묘리로 봐가 MS 위에서 이렇게 갑니다. 가가지고 이제 냉각시키는데 요 위에니까 요거는 오스템프링입니다. 요거는 상부 베이나이트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뭐가 있냐면 오스포밍이랑 있습니다. 오스포밍은 오스테나이트 구간에서 소성 가공을 하고 열 처리합니다. 그건 어디? MS 위에서 소성 가공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넣어서 이제 항원 열 처리하는 게 오스포밍입니다. 마켄치는 어떻게 되냐면 마텐자이트 담금질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와가지고 담금질하고 항원 담금질은 이렇게 온도를 올립니다. 올려가지고 이렇게 내립니다. 그래서 마켄층은 그런 표시가 됩니다. 이런 것을 여러분 요 네 가지 열처리 선도는 앞으로 자주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요건 잘 알아두시고 거기에서 나타나는 조직이 뭐냐 그것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마템프링, 마텐자이트 플러스 베이나이트고 오스템프링은 요 위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상부 베이나이트라고 합니다. 요 열처리 선도 위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상부 베이나이트란다는 걸 꼭 좀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71페이지 40번 질화 처리의 특징 설명한 것 중 적합하지 못한 것은 질화 처리는 뭐냐면은 처리 온도가 낮아 열 변형이 작습니다. 맞습니다. 내마모성 내식성이 향상됐습니다. NH3 여기에 분해하면 N이 나오는데 이 N으로 질화조사입니다. 맞습니다. 나가 왜 틀렸느냐 하면 처리강 종류에 제한받지 않는다는데 요건 다 좋은데 뭐냐면 처리강에 제한을 받습니다. 요것도 시험이 자주 나옵니다. 뭐냐면 질화처리 강의 표면에 질화물을 만들어 내식성, 내마모성, 피로강도 등을 향상하는 가공법입니다. 그래서 이건 좋은데 일종의 NH3는 질소 가스니까 그 다음에 가스 질화를 할 수 있고 액체 질화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NH3. 자, 요 NH3가 원래 가스인데 여기에 분리해서 요 액체 질화 된다 이 말입니다. 약 550도씨로 장시간 가열하여 표면층의 질소를 확산시킨 후 질화물로 표면 경화합니다. 질화 처리는 NH3가 고온에서 분해한 질소를 이용합니다. 그리고 경도 높일 때 여기에 이제 무슨 단점이 있느냐 하면은
그냥 단순히 탄소광만 하는 게 아니고 경도를 높이려면 그 안에 알루미늄 성분이 있어줘야 됩니다. 지라청 두껍게 하기 위해서는 크롬이 지라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라 처리할 때는 처리강 종주의 제한을 받습니다. 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 재료 중에 알루미늄이 있어야 되고 지라청을 두껍게 하기 위해서는 크롬이 그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제약점이 있다라는 거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염욕열 처리, 그러니까 염을 액체로 만들어 욕조에 넣어가 하거나 아니면 납 같은 저용융성 금속을 녹여서 거기에 넣어서 이제 그 액체 상태한 그곳에다가 열 처리 재료를 담그는 겁니다. 가열 속도는 빠릅니다. 이 염욕의 가열 속도는 빠릅니다. 균일한 온도 분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염력 열 전도도가 높습니다. 요거는 다 틀렸고요. 반대가 되고 소량 다품종 부품 열처리 적합하다 맞습니다. 이 욕조를 만들고 염을 쓰기 때문에 그 대량 큰 거 이런 걸 못합니다. 소량 다품종 부품 열처리 적합하다. 요거 이제 꼭 알아두세요. 42번 진공 열처리의 진공도 측정 게이지가 아닌 것은 요게 패닝 게이지. 이것도 뭐 알아두는 거예요. 이온 게이지, 열전도 게이지는 플로트 게이지는 아닙니다. 플로트 게이지는 요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요 세 가지는 좀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43번 알루멜 크로멜 열전상입니다. 알루멜 크로멜 열전상. 자, 요거도 저 앞에 용어에 쓸할 때 요거 열전상 재료 표를 만들어 놨습니다. 원래 알루멜 크로멜은 AC라고 표시하는데 또 다른 기호로는 K로 표시한다는 게 있습니다. 요거 마치고 나서 꼭 그쪽으로 한번 보세요. 표를 잘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알루멜 크로멜 열전상 재료의 기호는 K다 하는 거. 요걸 또 딴 방법으로는 AC로 표시한다는 걸 알아두세요. 자, 44번 보편적인 냉각 방식은 물건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둥글게 된 거, 환봉, 둥근 봉, 판재, 냉각 속도비로 적합한 것은 이렇게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요, 냉각 속도비로 판재가 납작하잖아요. 그게 냉각 속도가 굉장히 빨리 일어나요. 그 다음에 환봉이 그냥 구로 둥글게 된 게 제일 늦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요게 죄송합니다. 거꾸로 쓰면 구가 이게 이제 둥근 게 냉각 속도가 빠릅니다. 4대 3대 2가 됩니다. 4대 3대 2. 구, 환봉, 판재 이렇게 알아두세요. 45번 측정 물체가 자꾸 말이 이렇게 헛나올 때 좀 제가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그러고 말투가 굉장히 거칠어서 여러분에게 거듭 사과를 드립니다. 측정 물체가 방출하는 적외선 방사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이게 방사한다. 쉽게 말하면 복사한다는 거예요. 적외선 이제 물체가 방출하는 적외선이 그러니까 복사되는 거지. 적외선 방사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바꾸어 그 세기를 이용한 온도계는 요거는 복사 에너지다 하는 거 알아두세요. 자, 46번 염욕 열 처리할 때 이 염욕 사용하는 경우 온도가 1000도씨, 1300도씨의 고온을 적용한다. 단일 염의 성분으로 있는 이 물질, 이거는 앞부분에 또 할 때 저온염욕제, 중온염욕제, 고온염욕제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는 고온염욕제를 말하는데 이 염화바리움은요, 이렇게 이제 대표적으로 중온도 되면 고온염욕제가 됩니다. 고온염욕제. 염화바리움은 고온염욕제라는 걸 꼭 좀 알아두세요. 그 앞부분에 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중온하고 고온하고 중복되는 것도 있는 걸 여러분 봤을 겁니다. 자, 요거는 한 번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게 그걸 한 번에 다 외워지지 않잖아요. 그죠? 반복해서 이 문제 풀 때 그 앞부분에 있는 페이지에 있는 걸 또 한번 찾아서 또 보고 항상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합금 공구강을 담금질한 후 시험한 결과 탈탄 생겼을 때 검토해야 할 사항과 거리가 먼 것은, 합금 공구강은 좀 단단해야 되는데, 담금질이 단단해야 되는데 탄소가 없어지면 그 부분이 좀 경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검토해야 할 사항과 거리가 먼 것은 있는데, 이게 탈탄이나 이런 거, 즉 그 소재 비중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가열 중에 대기하고 접촉을 많이 했으면 산소하고 결합해 탈탄이 된다. 온도가 과열하면은 이게 또 반응을 해가지고 뭐냐면 수소 중에 물 같은데 이런데 산소라든지, 그 다음에 과열될 때 나오는 산소 같은 게 탄소와 결합해서 탈탄이 된다든지, 소지 상태에서 탈탄이 이미 남아있을 때, 그럴 때도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은 탈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중하고는 관계없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다음 중 열처리 작업과 관련이 가장 적은 내용은, 열처리하고 관련이 적은 건 용해입니다. 용해는 금속을 녹이는 거죠. 그죠? 물론 열처리할 때는 가열을 합니다. 로에 온도를 올립니다. 이걸 승온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어느 온도에서는 열처리할 제품을 넣고 시간을 어느 정도 문을 닫고 기다리는데 이걸 유지시간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냉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침탄도 일종의 열처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관련이 없는 것이 용해다. 이거는 금속을 녹일 때 쓰는 거다. 그죠? 자, 그 다음에 49번을 한번 봅시다. 20도씨에서 열 전도율이 큰 순서부터 옳게 나열된 것은, 요거 사실은 조금 어려운데 여러분 알아두세요. 열 전기 전도율이 제일 높은 금속이 뭐냐면 은입니다. 그 다음에 구리입니다. 그 다음에 금도 있습니다. 금도. 근데 여기는 금이 빠졌으니까 금 다음에 알루미늄입니다. 그래서 철은 요것들보다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은, 구리, 금, 알루미늄, 은, 구리, 금, 알루미늄이 그 네 가지 순서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송전선 왜 은을 안 쓰느냐? 은은 귀금속으로 비싸잖아요. 그죠? 그래서 구리를 쓴다. 근데 하기야 구리도 이게 굉장히 요즘은 거의 귀금속과 같이 비쌉니다. 자, 50번. 담금질 균열 방지할 수 있는 방법에 속하지 않는 것은, 담금질 균열 방지할 수 있는 방법, 담금질 하면은 급격하게 냉각시키기 때문에 뭐냐면은 경도나 강도는 높아지는데 대신에 이게 열을 막 떨어뜨리기 때문에 갈라짐이 생깁니다. 균열이 생깁니다. 열 용량이 큰 곳, 즉 두꺼운 부분에 구멍을 뚫는다. 두꺼운 부분에서는 균열이 좀 덜 일어납니다. 그래서 열 용량이 큰 곳, 열이 많이 작용하는 곳, 두꺼운 부분에 구멍을 뚫어 놓으면은 거기에서 열이 그대로 통하기 때문에 균열이 적다. 그 다음에 이거 잘못됐습니다. 여기에 그렇구나. 이게 지금 조금 잘못됐습니다. 자, 이렇게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나의 가능하면 모서리를 예리하게 만들어요. 예리하게 하는 곳에는 잘 깨집니다. 그래서 예리하게 하면 안 됩니다. 둥글게 해줘야 된다. 그래서 구멍이나 둥글게 해줘야 된다. 다 전체 균일하게 골고루 냉각되게 하면은 담금질 균열이 안 일어난다. 그 다음에 뜨임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담금질 후에 곧 바로 뜨임을 해줘야 된다. 자, 요런 관계가 있습니다. 자, 요거 이제 꼭 좀 알아두시고요. 51번. 부품의 부분적 침탄 방지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부분 침탄, 부분적으로 침탄하는 겁니다. 부분적 침탄 방지 방법. 그러니까 자꾸 제가 오늘 조금
실수를 좀 합니다. 이 부분적 부품이 있으면은 부분적 침탄 방지, 어느 부분에 침탄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는 방법인데, 이 왜 그러냐 하면은 특히 침탄할 때 액체 침탄은 좀 달라요. 고체 침탄 같은 거 할 때 어느 표면에 이제 수치를 얹어 놓고 하면은 공간이 생기거나 어느 부분에 수치 좀 성분이 많거나 이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거는 부분적으로 침탄이 안 되거나 부분적으로 침탄이 많이 되거나 하면 균일한 제품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부분적 침탄 방지 방법을 여기에서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알루미늄 용융 분사를 한다. 알루미늄 용융 분사하는 것은 이걸 우리 뭐라고 그랬죠? 칼로라이징이라고 했습니다. 자꾸 이제 반복을 하면 됩니다. 칼로라이징. 그래서 요거는 맞아요. 담금질 열 처리 후 바로 뜨임 처리한다. 그거는 맞지만 이게 부분적 침탄 방지 방법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산화알루미늄, SiO2, 규산나트륨 혼합물 등을 도포하면은 부분적 침탈을 방지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니켈 크롬 전기도금 또는 구리 니켈 크롬을 이중 중첩으로 전기도금하는 방법이 있다. 그런 부분적 침탄을 방지한다는 거 알아두세요. 아버님 여기서는 왜 아니냐 하면은 이거는 부분적 침탄을 방지하는 게 아니고 뜨임을 할 때는 본래 그 원칙이 뭐냐면 담금질 열처리 후에 바로 한다. 그게 원칙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자, 52번 고주파 열처리에서 가열 코일, 그 고주파의 코일 있잖아요. 전기를 가열하는 그 코일은 구리로 만듭니다. 구리로. 53번 다음 보기의 열처리 중에서 냉각 속도가 가장 늦은 처리는 요거 제가 몇 번이나 강조를 했습니다. 풀림의 대표적인 풀림이 뭐냐면 완전 풀림입니다. 완전 풀림. 그리고 고온 풀림입니다. 완전 풀림이나 확산 풀림이나 항원 풀림은 고온 풀림인데 요거는 뭐냐면 대표적인 요 노냉입니다. 노에서 냉각하니까 불림은 공냉입니다. 그래서 제일 냉각 속도가 느리다는 걸 꼭 좀 알아두세요. 여기 지금 또 조금 잘못됐네. 그죠? 물림이 아니고 불림입니다. 지금 곳곳에 오타가 막 나오네. 대표적인 풀림이 뭐냐면은 완전 풀림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열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조직 중에서 부피의 변화가 가장 큰 조직은 요거는 뭐냐 하면은 마텐자이트가 가장 큽니다. 고형체의 단일사입니다. 확산하지 않고 무확산 벤트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결정 내 격자 결함이 존재하면 강자 성체이고 침상 조직입니다. 여기에 마텐자이트가 부피 변화가 가장 크다는 걸 꼭 좀 알아두고, 요거는 무슨 변태냐? 무확산 변태다 하는 거 알아두세요. 무확산 변태다. 그리고 결정 내 격자 결함이 존재한다. 요런 등등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55번 시아나나트륨. 시아나나트륨 할 때 시에는 요거 몇 분이가 있습니다. 청산가리라고 그랬습니다. 청산가리. 그래서 이거는 요걸 주성분을 하는 액체 침탄제. 요걸 녹이면 C는 침탄이 되고 A는 질화가 됩니다. 요게 아닌 것은 하는데 요거는 질산나트륨이 아니에요. 자, 요게 염화바륨, 탄산나트륨, NaCl 요런 것들은 시아나나트륨, 액체 침탄제 첨가하는 게 되고 질산나트륨은 아닙니다. 자, 액체 침탄 첨가제. 염화물은 NaCl, KCl, CaCl2, BaCl2인데 탄산염은 여기에 Na2CO3 요겁니다. K2CO3 요거는 액체 침탄제가 아니고 탄산염이다 하는 거 알아두세요. 자, 56번. 이거 한꺼번에 다 모르더라도 계속 반복해서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상온에서 담금질된 강을 다시 0도 시야의 온도로 냉각하여
잔류오스테나이트를 마텐자이트로 변태시키는 열처리법, 이거 몇 번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심냉처리라고 합니다. 심냉처리. 심냉처리는 서브제로 처리라 하기도 하고 0도 온도 이하이기 때문에 0.하 처리라고도 합니다. 파텐팅은 뭐냐면은 피아노선이나 경강선 인발하기 전에 연성을 높여서 냉각 가공이 잘 되도록 하는 거, 이걸 파텐팅이라 한다 하는 거 알아두고, 또 블루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블루잉은 뭐냐, 피아노선, 경강선, 탄성 한도 정대를 위해서 냉각 가공 후에서 다시 저온 풀림 해준 게 블루잉이다. 블루잉인데 여기 앞으로 이제 파텐팅이나 블루잉이 나오면 이렇게 알아둬야 됩니다. 57번 연소용 가스 버너 내열 강관 속에 붙여 강관 속에서 가스 연소 원관 원래 관 표면에서 내는 복사열을 이용하여 가열하는 논은 여기서 라디언트 이게는 복사한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라디언트 튜브로가 되겠습니다. 알루미늄 합금 등을 용차 처리 후 CO 처리하는 목적으로 옳은 것을 내놨습니다. CO 처리하는 석출경화, CO 경화가 목적입니다. 자, 여기까지 또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